아나운서 모두가 동경하는 화려한 인생. 근데 지금은 육아와 설거지. 저는 등가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뤘다가 갑자기 집안에 설거지하고 앉아있으면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그러면 사회의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 이거를 창출하는 걸로 인생이 태어났느냐. 설거지 자체가 우리에게 위대한 일상일 수 있어요. 아기 낳고 육아하면서 많이들 우울증에 걸린다던데 이 마인드로 하면 행복한 육아 생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짜 집안일 인생을 바꾸네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현재 임신을 하게 되어 일을 쉬고 집안일을 전담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우울감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할 때도 다른 업무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집중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을 계기로 폰이나 TV도 다 차단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집안일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고 오감을 이용해서 집중을 하고 나니 기분이 좋아지고 나 잘 살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기 낳고 육아하면서 많이들 우울증에 걸린다던데 이 마인드로 하면 행복한 육아 생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사연이 진짜 와닿았어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제부터. 요새는 뭐 가사가 뭐 여자의 일이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남녀 통틀어인데 그냥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특히 이분은 여자분 같으니까 특히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경단녀라든가 아니면 어머님들이. 그죠. 뭐냐면 경단녀들은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뤘다가 그죠. 갑자기 집안에 설거지하고 앉아있으면 그냥 와닿게 하기 위해서 좀 심하게 말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표현하는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되게 하찮게.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죠. 큰일은 우리 바깥 사람이 하는 거고, 그다음 우리 내 일은 자식들이 사회에 나가서 아주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설거지나 이런 것들은 되게 하찮아. 근데 제가 진짜 열받았던 건 뭐냐면 그걸 누가 지정했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적주의 세상이 판치인 거야. 위대한 목표와 성취를 달성하는 그 생산성만이 가치가 있고, 그 생산성에 도움 안 되는 설거지라든가 밥 해주기라든가 그러니까요. 집안 청소는. 근데 저는 그것도 싫어요. 요새 무슨 보고서가 발견됐어요. 그 가사도 실제로 계산해 보면 생산성이 되게 있다. 근데 저는 그 프레임 자체가 싫은 거야. 그래봤자 막 계속 생산성을 비교하는 거야. 그죠.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생산성 1등을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따지면 얘기할게요. 인간은 이제 앞으로 AI 로봇한테 다 밀려갖고 지구에서 제일 병신인 게 되는 거야. 좀 이거 쓰면 안 되는 표현이지만 와닿게 다시 한번.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아무리 생산성을 해봤자 AI랑 로봇 생산성을 못 이긴다고요.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생산성과 그거의 끝에 있는 AI와 로봇이냐 이거죠. 그죠. 다시 생산성과 효율성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거는 과거 고성장 시대에 잘못 지정된 거예요. 그죠. 다시 설거지 자체가 우리에게 위대한 일상일 수 있어요. 그게 왜 폄하돼야 돼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폄하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우리도 아까 일부에서 말했지만 정 DJ님과 제가 그렇게 집안일을 싫어했고 집안일을 방치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정 DJ님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사회활동 활발하게 하시고 저도 지나가듯이 말했지만 저는 20살 때부터 그냥 일이 제 인생의 메인이었기 때문에 그죠. 일상은 그냥 이거는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고 폄하한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서 정말 내 공간은 무너져 내려가고, 어째 아무리 우리가 밖에 생활을 한다고 해도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일상은 그죠. 되게 소홀히 되면서 거기에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비참해지는 거죠. 이거 맞아, 설거지하면서 나 이거 할 사람이 아니야. 맞아. 내 이 존재 가치는 설거지가 아니야. 가정주부는 가사는 이건 내가 아니야. 근데 그렇게 부정해봤자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경험은 그건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이 너무 와닿았던 게, 화려하셨겠죠.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그건 사회적 잣대로 화려한 거고 그것도 내 인생이지만 설거지하는 나도 내 인생인 거고 그죠. 육아를 하는 나도 내 인생인 겁니다. 맞아. 전국에 있는 가사 일을 하는 남자건 여자건 주부 여러분, 또는 어쨌든 가사를 해야 되는 우리 자취생 여러분, 제가 말할게요. 그 순간에는 그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인생이고 여러분의 존재 가치인 겁니다. 그냥 가정주부가 가장 위대한 존재 가치인 거예요. 아나운서를 할 때는 아나운서가 위대한 존재 가치고 그쵸. 모든 게 다 등가다. 같은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일상이 다 긍정적이 되고 모든 일상이 소중해지고 정말 항상 얼굴에 웃음기를 하는, 우리가 봤을 때 되게 경이로웠던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좀 열받아서 비속어 쓰면서 했지만 그게 옛날부터 저는 좀 그랬어요. 그게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는 거야. 사회에서 만든 이상한 잣대 때문에 자꾸 스스로를. 경단녀도 뭐냐고. 경력 단절이. 뭐 단절이야. 아나운서도 경력이고 가정주부도 경력이고 육아도 경력이고 설거지도 경력이고 그죠. 다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에서는 그게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경력을 안 쳐줄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회잣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그 모든 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진짜 해야 되고 맞아요. 다시 저는 모든 게 등가라고 진짜 생각합니다. 정신 승리가 아니라 진짜 등가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왜냐면 누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계산해도 그죠? 그거는 계산하기 힘듭니다.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막상 청소를 이제 가끔 필 받아가지고 되게 집중해서 할 때는 세상 뿌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프로젝트 뭔가 하나를 큰 거를 완수했을 때만큼의 그 되게 기분 좋음이 밀려오는데 그게 그 순간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 다른 일과 비교를 한다거나 집안일 할래 일할래 아니면 집안일 할래 뭐 딴 거 할래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이 집안일이 되게 갑자기 하찮아 보이고 맞아요. 그 거기서 갑자기 불쾌가 더 심하게 올라오고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너무 사회적 잣대 그리고 이건 하찮은 일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더 불쾌라고 펌핑된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걸 보면서. 벗어나려면 사실은 아주 깊은 인생 철학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적 부가가치 결국은 예를 들어 그냥 아주 그냥 냉정하게 총사회에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을 주었는가 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사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최근에 재조명당하고 있다고 해도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철학적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는 그러면 사회의 어떤 경제적 또는 뭐 부가가치 이거를 창출하는 걸로 인생이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주 냉정하게 한 발짝 떨어지면 좀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회에 조금이라도 플러스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태어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 이걸 한 발짝 떨어져 보면 좀 무서운 게 어떤 저 위에 있는 모두를 지배하는 어떤 한 명의 주인이 너희들한테 하는 말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의 매일매일은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야 돼. 돈을 만들어내야 돼. 플러스를 만들어내야 돼. 우리가 나중에 로봇과 기계들한테 할 얘기랑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너가 있는 이유는 계속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 근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철학을 좀 바꿔야 돼요. 맞아요. 우리의 부가가치는 그냥 태어난 것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됐고 맞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경험들을 충실하게 할 때 전 그것도 싫어요. 청소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서 결국은 before 애프터 그 전에 오염도가 49였다면 오염도가 1로 줄었다. 그러니까 나는 48만큼의 부가가치를 했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눈앞의 경험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해서 네. 내가 오감으로 인생을 잘 살았다. 그거가 가치다. 라고 이 가치 전도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 생산성이 늪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를 되게 효율성을 위해 태어난 기계로 그래. 생산성을 위한 태어난 기계로 그렇게 발휘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산업화 시대에서 그냥 만든 거예요. 어떤 산업 계급 노동자가 계급이 탄생하면서 좀 어려운 얘기까지 가면은 그런 걸 고찰한 철학자들이나 어떤 그런 인문학자들도 있죠. 계속 인간에게 그걸 주입한 거예요. 너는 뭔가를 창출해야 돼. 그래. 만들어야 돼.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은 창출을 잘한 인간이야. 그러면서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꾸 지배를 해야 돼. 네 아래다가 사람들을 놔두고 너는 더 높은 부가가치의 일을 하고 지시를 통해서 허드렛 일은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의 부가가치의 총합을 네가 흡수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업 구조와 피라미드 구조가 탄생하고 한 명이 한 명을 착취하는 그런 게 된 거죠. 근데 누구나 다 고도 성장을 하고 누구나 다 착취당하면서도 부자가 될 때에는 잠깐 사람들이 잊고 있었죠. 그죠. 근데 어쨌든 저는 다행인 게 역설로 보면은 그런 고성장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눈을 뜰 기회인데 아직 눈을 못 떴으니까 그 좁은 틈을 뚫고 어떻게든 내가 뭔가 창출할 부가가치를 찾아 헤매고 있지만 맞아요. 그런 것 따위 없어졌으니까 정신을 차리자. 우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냥 인간으로 그냥 툭 태어난 거고 그냥 하루하루 충실히 살면 돼요. 정신 승리가 아니라 그거를 충만하고 왜 이렇게 또 얘기하냐면 그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살잖아요. 인생이 종합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걸 맞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은 한정적이고 특히 이 시대에는 계속 스트레스 받고 모든 일상이 다 불행해지고 부가가치랑 상관없는 모든 내 일상은 다 허무하고 공허해지고 그러니까 집안 청소 이런 것들은 안 하게 되고 집에 들어가서 점점 내팽개쳐져 있는 내 공간을 보면서 자존감 떨어지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종합적으로 행복하게 하고 싶으면 웃고 싶으면 모든 일상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승리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설거지할 때도 웃고 네. 밥 먹을 때도 웃고 걸을 때도 웃고
등하교 할 때도 출퇴근하는 버스 안에서도 웃고 그지. 일하면서도 웃고 이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맞지. 근데 일반 현대인 인생은 어때요? 계속 울고 설거지할 때도 이게 내 일 아니야. 아 청소하기 싫어 이거 내 일 아니야. 이게 생산성이랑 무슨 관계야? 출퇴근하면서도 아 빨리 이동해야지. 아우 계속 울고 직장에 와서도 아 계속 울고 하다가 이직해야지 이러고. 프로젝트 하나로 겨우 성공해서 연봉 한 번 오르면 증명했다. 그때 잠깐 행복하고 또 계속 울고. 근데 너 무서운 건 뭐라고요? 그렇게 계속 우는 사람은 성취도 못 한다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냉소에 빠진 사람은 위대한 성취도 못 해요. 진짜 성취하는 사람은 모든 일상에 다 충실하고 웃는 사람. 그런 역설에 지금 빠져 있는 걸 우리가 깨워주려고 그죠. 만든 게 라이프 코드고 치열 충만이죠.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그랬어요. 너무 극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나운서 예. 모두가 동경하는 화려한 인생. 근데 지금은 육아와 설거지. 저는 등가라고 봅니다. 같은 가치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막 일상도 소중하게 생각하라라고 머리로는 납득이 돼도 사실 이게 자기가 감각하지 않으면 좀 항상 쓸모를 증명해야 된다는 생각에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오래된 그 생각이니까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그래서 저는 더더욱 치열을 매일 일상에서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치열을 했을 때 느낀 그 충만감이 계속 축적이 돼야 맞아요. 그 쓸모를 증명해야 된다는 그 압박 거기서 좀 전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감각이 전복이 돼야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계속 치열 실천을 하라는 게 저희가 라이프 코드에서 이게 좋아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래야 진짜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낡고 오래된 내 습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전 그걸 좀 계속 강조를 하고 싶더라고요. 실천할 때. 오늘 둘 다 똑같네. 응. 정 DJ가 아니라 네. 그녀의 본업은 네. 라이프 코드의 위대한 연구원. 저도 방금 전에 아까 하면서 라디오는 좀 말랑말랑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 어느 순간에 라이프 코드의 아이콘으로 돌아와 있었는데 네. 지금 중요한 얘기했어요. 저는 약간 개념의 전복을 얘기한 거예요. 머리로서 똑같은 가치다. 근데 말씀 잘하신 게 아무리 그래도 몸으로 안 느껴지면 그죠. 실제로 그 머리로 한계가 있죠. 그래서 머리로 정말 충만감을 느끼다 보면 진짜 맞네. 이것도 가치 있네. 그죠. 좋네. 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같이 가야 된다. 네. 근데 전 한 표를 드리자면 몸이 더 와닿긴 해요. 머리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빨리 지금 설거지부터 하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다른 동지들도 네. 이렇게 해보니까 좋았다는 비슷한 후기가 있어서 하나 더 소개를 해주자면 그 마리네꼬님이 이제 올려주신 건데요. 정리에만 한번 몰두를 해보셨대요. 근데 아직 해답은 못 찾았지만 집안일을 치열하게 내 삶의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집안일을 해보니까 주체성이 느껴졌습니다. 무의식의 도파민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 작지만 가까운 부분부터 내가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은 느낌이자 시간을 내가 주체적으로 쓰는 느낌이 충만감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진짜 집안일 인생을 바꾸네요. 네. 주인 의식까지 생기네요. 그렇죠?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노예들한테 넌 쓸모가 있어야 돼. 계속 일을 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노예의 삶에서 뭔가 이제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았다. 근데 한 게 뭐냐? 대단한 걸 했나요? 아니요. 그냥 집안일 티셔츠를 열심히 캤어요. 그랬더니 이런 감각이 회복되었어요. 라는 게 전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감동적이더라. 네. 주인, 내가 잡은 기분. 네. 그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집안일은 뭐였어요? 내가 회사를 가야 되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걸리적거리는 회사나 취업은 물론 그것도 내가 선택하지만 누군가의 어떤 명령이잖아요. 온전히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회사 때문에 빨리 해치워야 돼가 아니면 그죠. 이걸 오늘 아침에 하자. 네. 또는 저녁에 하자. 시간도 내가 정할 수 있고 그 집중도도 내가 정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사회에서 시키지 않기 때문에 비생산적이지만 반대로 사회와 무관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가 내 주인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주인된 감각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얼핏 제가 사자우를 토했지만 현대인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게 주인된 감각. 저는 거의 현대인들이 다 노예의식 속에 살아간다고 봐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놨죠. 근데 주인된 감각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지들이 되게 이 집안일 되게 이 사소한 걸 가지고도 뭔가 이제 많은 변화를 지금 막 느끼는 철학적 고차들이 쏟아지잖아요. 불쾌가 사라졌고 내 주인 감각을 되찾았고
뭐 그런 그 내 삶이 바뀌었고 맞아요. 집안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뭔가 치열하게 됐고 충만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되게 사소한 일인데도 이런 큰 효과를 내는 게 이 치열과 충만감의 위력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보다 맞아요. 보니까. 그러면 일단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 지금까지 저희의 이제 충만도 공유를 했고 동지들의 이제 충만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한 얘기를 이제 한두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서 이제 코드처럼 정리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아까 사실 얘기하긴 했는데 뭐 설거지가 인생을 바꾼다. 근데 오늘 더 나가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집안일은 노예가 된 현대인들을 위한 중요한 회복 의식이다. 회복하고자 하는 자 네. 집안일을 하라. 의식, 지금- 의식이라는 말도 너무 그죠. 좋은데요. 네. 오늘 진짜 현대인의 어떤 모든 병폐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사회 구조에서 오는 어떤 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뭔가 진짜 노예의 삶을 사는 것 같고 남에게 끼워 맞춘 삶을 살려는 것 같고 너무 성취지향적이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모든 일상이 다 충만해지고 즐거워지고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이 되고 냉소가 아니라 어떤 긍정주의가 되는 모든 것들이 그 시작이 집안일이다. 그래서 집안일은 치유다. 현대인의 치유다 이렇게 말할게요. 집안일은 사회에 찌든 현대인의 치유다. 딱 이 문장만 보면 아무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렇죠. 이 맥락을 알면 진짜 이게 어떤 건지 그렇네. 알죠. 그렇네. 요새 현대인들 네. 정신과 상담도 많이 받잖아요. 그거 이전에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또는 같이 시도해 볼 만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친구 멘탈 안 좋을 때 막 집안 더러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걔가 어떻게 회복을 했냐면 일단 뭘 하나씩 치웠다 그랬거든요. 그 뭔가 집중을 해서 이렇게 치우고 나니 치유가 됐다.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또 비유적이고 진짜 네. 힘드리고 싶은데 전국에 가사만 집중하시는 가정주부 여러분 네. 그대들이 가장 현대인 중에 그러니까. 가장 이미 매일매일 치유하니까 그래. 얼마나 정신적 건강합니까? 그 생각만 하면 돼. 그래서 제 좀 약간 비유적이면 오히려 그 경단 하신 분들 만들고 애초부터 가사만 했던 우리 어머님들이 의외로 행복해 보일 때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 일이 아니야 나 비참해가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네. 그게 원래 내 숙명이야라고 했던 우리 그죠. 어머님들이 사실은 가장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네. 매일매일 주인이시고 그죠. 매일매일 충만하시고 그러니까. 그 소리만 하면 엄마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엄마가 무슨 가치가 있어? 이런 자식의 쓸데없는 패륜적 발언만 없으면. 네, 여하튼 맞아요. 아 이거를 우리 치유로 해야겠네. 네. 좋지 않아요? 괜찮은데요? 정신적으로 힘든 현대인의 그 병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에 일로 오세요. 그 정기적으로 집안이라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서 괜찮은데? 괜찮다. 아니면 어. 집안에 묵은 쓰레기 한번 정리하는 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비워내고 뭔가를. 그러니까 나는 빨리 뭔가 더 기술이 발달돼서 네. VR 이런 걸로 이렇게 다 스크린을 끼고 이렇게 한 1,000명이 같이 하는 걸 공유하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재밌겠다. 해서 네. 되게 하여튼 그러면 이게 집단 어떤 정신적 문제 치유 행위가 네. 되지 않을까.